네, 점포가 없는 은행, 이른바 인터넷 은행이 내일 두 번째로 문을 엽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띄운다는 전략입니다. 세계일보의 자매지인 세계파이낸스의 주형연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이죠. 내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합니다. 카카오뱅크, 장점이 뭘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이제 전국 4,2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주소록을 열면 계좌번호가 없이도 아이디만으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영상 본인 인증 절차도 없앴고요. 시중은행과 K뱅크의 모바일뱅크가 최대 15분 걸리는 반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절반 수준인 7분이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일단 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송금 관련된 뭐 특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겁니까? 이제 수수료를 기존 시중은행의 10% 수준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송금액 5,000달러 이하는 5,000원, 5,000달러 이상은 1만 원의 송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기존 은행 창구에서 5,000달러를 송금하려면 전신료 8,000원과 송금 수수료 1만 원 등을 포함해 총 54,9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송금 수수료 외 전신료와 중개 수수료, 수취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대출 관련된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직장인 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대로 높였습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1억 원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1억 원까지 대출이 간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신용 등급을 8등급에게도 한 자릿수 금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리나 상품은 1호 인터넷 은행인 K뱅크나 시중은행과 큰 차이는 없지만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2.85%로 K뱅크의 직장인 K신용대출 최저금리인 2.67%보다 0.18%포인트 높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0.1%로 K뱅크의 1.2%와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와 상품에서 차별화를 꾀하기보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 확보에 주력한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주력입니다. K뱅크와 비교해서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출범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인데 금융권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서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저축은행이 더 긴장을 한다. 그 이유는 이제 저축은행이 중신용자 대상 상품을 많이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저축은행 예금 잔액을 보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출범한 K뱅크가 연 2%의 업계 최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고객이 몰려 저축은행들도 일제히 연 2%가 넘는 고금리 예금 특반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1호 인터넷 은행이 K뱅크가 출범한 4월만 해도 저축은행들의 평균 정기 예금 금리는 2.02%였지만 지난 21일 현재 저축은행 평균 정기 예금 금리는 2.1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말고요. 시중은행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견제하는 분위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로 정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 모바일 비대면 상품을 정비하고 디지털 조직 개편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은 지주 차원에서 디지털 최고 책임자직을 신설했고요. 신한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업정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신한 S드림 신용대출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생활금융 플랫폼 리브의 내실화를 도모 중이고요. KB국민은행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인터넷 은행으로 신청한 뒤 은행을 단 한 번만 방문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행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뭐 K뱅크 1호점이었는데 여기서도 뭐 새로운 마케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K뱅크는 네이버 라인과 손을 잡고 라인. 그 캐릭터 마케팅에 나서면서 카카오뱅크와 대결을 펼칠 태세입니다. K뱅크는 오는 8월에 또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K뱅크 사실 뭐 1호점이라서 기대를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인터넷 은행이었는데 현재까지 실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K뱅크는 올 4월, 3월에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픈한 지 2달 만에 연간 목표치인 예금 5천억 원, 그리고 대출 4천 원을 거뜬히 넘었습니다. 네, 다 팔렸네요. 네. 네. 그리고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의 승리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굉장히 네. 많이 뭐 대출이 돼갖고 지금 또 따로 증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뭐 2호점까지 나온 상태인데 인터넷 은행의 가장 걸림돌인 핵심 은산 분리 규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을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예.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인데요. 예. K뱅크는 결국 이 규제에 묶여서 직장인 대출 창구를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본금 확충도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현재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가장 크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파이낸스의 주형윤 기자와 함께 인터넷 뱅크 2호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